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낙하산식 공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해당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때까지는 공부를 좀 게을리한 거예요. 게을리했어요. 복습도 제대로 안 하고 보통 이제 한 요맘때쯤에서 전국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럼 이제 시험을 이제 모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모의 시험을 매달 이제 한 번씩 봐요. 이렇게 모의 시험을 보는데 본인 점수가 민법을 공부했다 그러면 40점 안팎으로 나와요. 40점. 나름 공부했다고 해도 이 정도. 좀 진짜 열심히 많이 했다 그러면 한 50점에서 60점. 그래요. 2단계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실망하지 않고 정상이니까. 이 시점에서는. 근데 어쨌든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 복습도 안 하고. 근데 여기 들어가려니까 이미 심화가 끝난 내용에서 이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은 이걸 안 한 거예요. 이게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또는 여기까지 안 하다가 여기 들어오니까 갑자기 어려워져서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낙하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원래는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기초 입문 있고 기본 있고 그 다음에 심화 있고 요약과정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그냥 뚝 떨어져서 이 시점이면 요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5월달이 됐단 말이에요. 딱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럼 이때부터 따라가면 돼요. 근데 못 따라가잖아요. 문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요약에서 예를 들어 민법 중에 법률행위라는 파트가 있다. 아니면 예를 들어 통정한 허위 표시다. 이 파트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체가 다 이해 안 갈 리는 없잖아요. 쭉 오셨으면. 용어들은 이제 들어서 익숙해지는데 문제는 이 문제만 나오면 나는 안 된다. 라고 하면 여기에도 설명을 하고 여기에도 설명을 하고 여기서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계속 반복 순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차이점은 얘보단 얘가 어렵고 얘보다 얘가 어렵고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 현재 이 시점 5월 시점인데 나는 이 요약 과정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거꾸로 가서 여기서 요 과정을 들으시면 돼요. 그것만 발췌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요거를 또 여기에서 발췌해가지고 그것만 빼서 들으시면 돼요. 어떻게? 동영상이 제공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의신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명의신탁을 지금 이 과정에 와서 5월 과정에 와서 명의신탁을 들어보니까 나는 못 따라가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명의신탁 들어보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이것만 또 빼가지고 여기서 들어보고 그럼 여기도 명의신탁이 있을 테니까 같은 걸 계속 돌린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걸 낙하산식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학문을 한다 그러면 이 과정들이 다 중요해요. 하나하나 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 공부하잖아요. 시험에서는 나오는 것만 골라서 공부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제일 좋은 거는 이때부터 쭉 복습해가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 사는데.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요때 공부하는 내용의 같은 제목을 여기서 찾아서 듣고 여기서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여기서 찾아서 듣고. 근데 여기서 요약과정에 들어왔는데 전체 내용을 다 모르겠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거쳤는데 다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고 단지 문제가 안 풀리고 본인에게 맞지 않는 까다로운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그것만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것만. 아시겠죠? 그래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되 절대로 학문하듯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나올 것만 공부하시면 된다. 그럼 나올 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네?
제가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제가 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민법 출제 경향인데, 요게 이제 그 금년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41번부터 80번까지는 민법이잖아요.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처음 보니까 다 낯설 거예요. 그냥 보시라고요. 취소라는 부분이 있죠. 추인이라는 부분.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여기 있어야 돼요. 동의라는 부분. 그 다음에 유증이라는 부분. 해제라는 부분. 이게 동그라미 안 맞아서 좀 그런데. 예. 프로그램이 좀 이상한가 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하여튼 요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추인, 그 다음에 동의, 유증, 해제. 요거. 요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금년도에 출제가 된 거고요. 제가 파이널에서 교재에서 어떻게 했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권리, 포기 이렇게 해놓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땡땡 동의, 땡땡 철회, 땡땡 상계, 땡땡 추인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이제 나중에 하시겠지만 동철이가 상추 먹으면 해해하고 우치요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드려요. 암기법으로. 동철이가 상추를 먹으면 해해하고 우치요.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앞에 땡땡이 들어갔잖아요. 이 땡땡이 뭐냐 이거예요. 그 땡땡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 요거. 이 땡땡이 들어가면 사실은 땡땡이 들어간다는 말은 앞에 지금 뭔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다 저는 땡땡 처리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고르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철이가 상추 먹으면 해하고 우치요 그랬잖아요. 상추 먹으면 쉬하면 상추 먹으면 우치요 쉬. 상추 먹으면 누가? 동철이가 동의. 예? 해해하고 우치요. 나왔잖아요. 아닌 거는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만 보고 그 생각을 안 하고 보면 뭐 이렇게 지문이 길고 이상하지? 라는 느낌이 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수식어란 말이에요. 수식어. 그래서 법을 조금 기본이라도 공부를 하셨으면 이런 문제는 그냥 거저먹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비교적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자, 그런데 다음 문제를 한번 보면 77번의 기억이라는 지문인데 보시면 관리한 집회의 결의나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 소유자 1인이 공용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지문이. 근데 금년도 출제의 경향을 보면 박스 형태의 문제가 작년엔 9문항이 출제가 됐거든요. 15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올해. 박스 형태가.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박스 형태가 다음 중 옳은 것은 또는 틀린 것은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그럼 옳은 것은 1번 기억, 2번은 기억과 니은, 3번은 니은과 디귿, 4번은 기억과 디귿, 5번은 미은 뭐 있다고 쳐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을 때 이 박스로 들어가는 형태 있잖아요. 그게 4개 들어갈 수도 있고 3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찍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내가 분명히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가 긴가 민가인 거예요. 근데 지문에 보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있고 리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긴가 민가다 그러면 이걸 찍어야 될지 이걸 찍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박스 형태가 이게 거의 뭐 2배는 아니지만 9문항 출제된 게 15문항이 출제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그렇죠.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난이도가. 그게 무슨 전제의 조건이냐면
제가 보기엔 제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대평가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어디서 얘기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디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상대평가로 전환될 거라고. 얘기 나온다고 나오고 있지만 나온다고 해서 그게 바로 상대평가로 바뀌지는 않아요.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법은 만들 때. 미리 공지를 해줘야 돼요. 어쨌든 소문은 그렇게 들리고 있는데 그거야 소문이지 뭐. 저는 근데 상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일단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결과다. 왜냐하면 운전면허증 취득하는데 자격 제한을 두나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택시하는 사람, 업으로 하는 사람은 또 따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중개사 자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취득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업을 하는 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데 제 생각이고 어쨌든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제가 파이널에서 74번에 29번 지문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공용분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금년도 판례예요. 판례라는 게 뭐냐면 재판을 하잖아요. 그걸 예시로 보여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1심 법원, 예를 들어 인천지방법원이다 그러면 2심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걸 항소한다 그래요. 항소. 이런 건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럼 2심 법원 가면 1심 지방법원 단독 판사다 그러면 1심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요. 근데 만약에 1심 합의부다 그러면 2심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심으로 올라가면 이건 상고한다 그래요. 상고. 3심을 상고심이라고 하는데 얘는 대법원의 심판 대상이에요. 그럼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잖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3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게 매일 나오죠. 매일 나오는 거예요. 판례는. 계속 업데이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오래된 2022년 10월에 시험 봤잖아요. 이날 10월 29일인가? 이날 시험 봤어요. 근데 이 판례는 2022년 3월 판례예요. 좀 이따 나올 건 5월 판례고 그해 시험에 그해 나온 판례가 출제가 된다. 그거를 제가 일일이 찾아가지고 지문화시켜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이것만 더 받고. 근데 지문이 일단은 상당히 길죠. 길어요. 이게 박스 형태로 출제된 겁니다. 이게. 또 하나 보면 이건 디귿 지문인데 아까 77번 디귿 지문인데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의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물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원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규약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도 공용물에 대해서는 부담 의무자인 구원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제가 파이널 74번에 22번 지문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똑같죠? 이거는 뭐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찍은 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뻥을 치겠어요? 근데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들 합격할 수 있다. 자, 그럼 민법,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게 민법이니까. 어떻게 된다, 이 민법 공부는? 강의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법 공부하는데 특히 우리 시험인데 단순 암기하고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는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단순 암기는 이해가 동반되지 않았잖아요. 그냥 이건 암기일 뿐이에요. 그냥 암기일 뿐이에요. 뜻이 없는 암기. 이행이래.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것은 뜻이 있는 암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건 이거는 하지 마세요. 민법에 한해서는. 다른 과목은 내가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은 관심도 없고 실제로 알지도 못하지만 민법만큼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자.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예컨대 판례 문제에서는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키워드는 제가 알려드려요. 그런 것들은. 단순 암기에도 풀 수 있는 것들은 알려드려요. 근데 단순 암기로 안 되고 이해를 동반한 암기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다. 아까도 제가 보여드린 지문 제가 찍었지만 그거 찍은 게 그대로 나오면 뭐합니까? 내용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지 그거를 찍든지 말든지 하죠. 본인이 내용을 모르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찍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키워드로서 문제를 푸는 건 제가 따로 알려드려요. 수업 중에.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해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걸 해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켜드린다. 강제로 주입시켜드릴 거예요. 강제로 이해시켜드리고. 아까도 봐봐요. 최고한다 라고 하면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니까 지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최고하는 건요, 독촉하는 겁니다. 독촉하는 겁니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저는. 근데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민법은 반드시 이해가 필요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들어주셔야죠. 제가 막 씹어가지고 삼켜드리면 여러분 입은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죠? 삼켜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입을 벌려야 되셔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강의는 들어주시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내가 입문 들었고, 기본 들었다. 이제 난 독학 간다. 그러시지 마세요, 제발. 그냥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독학이라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여기서 들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심화하는 내용까지를 다 독학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기본서가 그렇게 자세하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놓지는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고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민법은요, 총 4권의 책이 있어요. 민법 1이 총칙이라는 책인데 이게 약 1000페이지. 민법 2가 물권법이라고 하는데 약 1500페이지. 민법 3이 채권법이라고 하는데 얘도 한 1000페이지. 채권법 총론 강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친족상속법이라고 하는데 얘는 한 800페이지. 이걸 읽으셔야 돼요. 여기는 책 열면 글자밖에 없어요. 그림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 한자. 이게 대학 교재예요. 대학에서 공부하는 교재. 이거 가지고 하지 않으시면 혼자 독학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책 가지고. 그래서 독학은 하지 말자. 그리고 시간이 무진장 걸리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것 가지고 괜히 시간만 쓰고 그래요. 이거는 하는 거에 비해서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할 바엔 차라리 강의를 한번 더 들으시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뭐 질문을 하시거나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강의는 들어주시라. 그게 여러분들의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복습하자 그랬죠? 어떻게 해야 복습이라 그랬어요? 복습이 된 건 어떤 경우가 복습이 된 거예요? 네. 암기. 내가 나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안 보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복습이에요. 그럼 복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반복학습이에요. 반복학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중개사 연강 커리큘럼도 마찬가지죠. 계속 순환이잖아요. 복습. 그죠? 진도 나가고 복습. 진도 나가고 복습. 그래서 공부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계속. 아들내미가 일본 유학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 그러면 아빠하고 같이 일본어부터 공부를 하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히라카나를 공부를 했고 카타카나도 공부를 했는데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도 했었는데 그건 다 잊어버렸고 다시 했어요. 진도가 안 나가요.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히라가나 카타카나가. 그렇게 이분 거지 같은 문자를 그따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글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일본어는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은 지금 한 3달 됐는데 기본적인 회화를 해요. 걔는 이제 생존의 문제니까 학원도 다니고. 저는 그게 아니니까 복습을 제가 제대로 안 했어요. 하루 하다가 일주일 후에 또 하고 또 생각나면 또 일주일 후에 하고 이따구로 하니까 제대로 된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뭘 배우는 게.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전념을 하셔야 돼요. 중개사 시험은.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내년에 10월 28일인가요? 9일인가요? 그날 동차 합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에 딱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의 방향을 찾으셔서 가시면 되는 건데 이게 여기서부터 발목을 잡으면 내년에 1차하고 운 좋게 그 다음에 2차를 해서 되면 그나마 낫겠지만 안 되면 또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는 게 베스트다? 듣고 복습하자. 그래서 꾸준히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하루에 4시간 정도 시간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복습하는 시간이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에 맞게 시간을 전략적으로 안배를 하시면 되겠다. 3번째, 복습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 그랬어요? 네, 이 정도까지 와야 돼 복습이에요. 근데 저는 암기가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될 때까지 복습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될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를 해야지 본인이 자꾸 반복해도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이 있어야 암기도 되는 거예요. 달달달달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져서 하나씩 차근차근 가시면 돼요. 그래서 민법을 저도 처음에 강의할 때는 사전에 준비를 했겠죠? 저 혼자서 20년 전에 강의할 때 준비를 제가 혼자 막 했어요. 하고 와서 실제로 강의를 해보면 제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초짜 때 2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면 안 돼요. 그럴 리는 없어요. 20년 동안 해온 거니까. 그러면 얼마나 제가 반복을 했겠어요. 심지어는 졸면서 강의한 적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 빔 프로젝트 없을 때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쓰면 1시간이 딱 끝나요. 다 판서예요. 책도 안 보고 그냥 판서만 해요. 그리고 설명하고. 근데 막 이렇게 쓰는데 무슨 글씨를 쓰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제 글씨체가 나오는데 이게 삐뚤빼뚤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판서를 하고 끝났는데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저 졸았습니다. 말 제대로 했습니까? 그래 제대로 했대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증명을 했어요. 여기 보시라고. 글씨가 삐뚤빼뚤하지 않냐고.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 한번 잘 보세요. 한 곡을 연주하는데 악보를 보고 할까요? 안 보고 할까요? 상식적으로 우리 보고 해야 되겠어요? 안 보고 해야 되겠어요? 한 곡을 연주할 때. 안 보고 해요. 보는 것도 보는 척만 하는 거지 실제 안 봐요. 왜? 그럼 가수가 노래를 할 때 그 가사를 모르고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보고? 다시 말하면 가수가 노래하거나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는 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만큼인 거예요. 이만큼이 있어야 요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요것만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심지어 그거 가지고 무슨 뭐 경쟁해가지고 뭐 토너먼트식으로 이렇게 뭐 올라가는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건 요거예요, 요거. 이만큼 우리가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안아골절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사를 써요? 누가 관심 있다고? 저는 관심 없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손흥민이라는 이 선수가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건 요만큼이라니까요.
이만큼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언론은 그걸 알면서 기자들이 그걸 아니까 얘에 대해서 기사를 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 선수를. 그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태는 극상, 베스트, 아주 최상의 상태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든 여러분이 여기 계시든 어디를 가시든 요즘 생활이 너무 베스트예요. 그럼 여기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겠다고 오셨잖아요. 하시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죠. 내가 지금 베스트예요, 베스트. 그냥 그럭저럭 살만한데 나도 뭐 한번 따봐야지 하고 왔어요. 이 사람도 문제 없죠. 문제는 지금 내 상태가 내 경제적인 상황이나 모든 여건이 최악이에요. 이게 문제죠. 이 사람들이야 뭐가 문제겠어요. 설령 안 돼도 말지 뭐. 베스트인데. 그럭저럭 사는데. 근데 지금 내가 최악인 상태예요. worst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공부하겠다고 왔어요. 최악일 때 나는 이걸 하겠다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할 때나 안 할 때나 바뀔 게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최악이에요. 내가 지금 아주 나빠요. 상태가 안 좋고, 예? 미래도 불투명하고, 지금 상황도 뭐 여차저차 했고, 뭐 장사하다 망했고, 악이에요. 그럼 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요?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곧 망해. 나 다음 달이면 죽을 것 같아요. 이 죽는다는 게 물리적으로 사망한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뭔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 안 좋은 상황이 도래할 것 같고 뭐 회사에서 잘릴 것 같고 등등등등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황이죠. 우리 나라 경제가 그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뭐라도 할 거예요. 어차피 지금 상태가 경제 상황 자체가 안 좋아요. 예. 여기서 더 나쁠 수는 없어요. 더 나쁠 수도 있겠네요. 내년 초가 되면 더 안 좋다면서요. 금리 10%는 상상도 안 가는 얘기잖아요. 금리 10%. 저 80년대, 90년대에도요. 금리가 5%, 6% 막 이랬거든요. 10%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준금리가. 엄청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라 전체적으로는 최악인 상황인데 뭐라도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설령 실패한다고 해도 하는 게 맞죠.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뭐라도 해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한 거니까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하자? 네,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쫄지 말고. 못할 게 어딨어요. 남들도 다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결정하셨으면.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민법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다음 주부터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책 나오면 책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기초부터. 그래서 빠지지 않고 일단은 11월, 12월까지 입문 과정에서는 심화해서 깊은 내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응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도 힘들 거예요. 앉아있는 것도 힘드시고. 그러니까 적응하시고 재밌게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